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출산율이 날로 낮아지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청년들이 결혼 자체를 포기하려는 최근의 세태입니다. 낮은 소득에 주거지 마련은 어렵고 육아는 꿈도 못 꾼다는 반응인데요. 지난 9일 서울시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시민들의 이 같은 고민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이날 시청에서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래 가지고 살겠냐 정책 장터라는 주제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해 저출산 대응 과제 10개를 선별했습니다. 또 1년 동안 진행한 과제 발굴 과정을 마무리하는 자리인 만큼 저출산 문제를 느끼고 있는 당사자들이 참석해 진행됐습니다. 경상남도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8일 우리가 바라는 자치분권을 주제로 자치분권 아카데미를 서부청사에서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경남도 자치분권 자문단 위원인 안권욱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안 교수는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역사와 중앙집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방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자치분권 인식 확산을 위한 긍정적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경남도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내년 지방선거 때 분권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분권 개헌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한편 도는 내년에 18개 시군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어린이집 보육과 가정 양육 모두를 지원하는 육아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행복한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토크쇼를 개최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9일 2차례에 걸쳐 1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육아 콘서트 투맘쇼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실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인기 개그우먼 정경미, 김경아가 출연해 부모들의 육아 고충을 웃음으로 위로하고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또 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맘 토크쇼와 축하 공연 등이 진행돼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난달 25일 봉화산 치제에 전북 가야 기념비를 세우고 전북 가야 선포식을 가졌었는데요. 문화유산 조사 및 연구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가야 문화의 조사 연구 활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도는 가야 유적 발굴과 국제학술대회 등을 통해 전북 가야의 역사적 실체 규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8일 문화유산 조사 및 연구기관 10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 활동을 펴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이날 도청에서 전북 가야를 선언하다라는 주제로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전북도는 특히 내년 예산에서 전북 가야 관련 사업에 90억 원을 확보해 조사 발굴과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는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남원 장수 경계 지역인 봉화산 치제에 봉수왕국 전북가야 기념비를 세우고 전북가야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학술대회 환영식에서 전북가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전북가야의 위상과 독자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임시보관 중이었던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이송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8일 방사성 폐기물 중 200드럼이 경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옮겨졌는데요. 올 연말까지 5차례에 걸쳐 폐기물 1000드럼을 이송할 계획입니다. 이번 이송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및 운반 용기를 이용해 보안 차량의 호송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운반 요원은 비상대응 훈련을 마친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이송의 모든 과정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감시됐습니다. 특히 이번 이송 과정은 이재관 대전시 행정부시장 등을 포함해 관계자들이 현장에 입회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현역 단체장은 공천 심사와 경선 득표 이중 감점이 된다는데요. 김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8일 현직 단체장으로부터 공약 이행 실적과 지역 비전 등을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동안 성과와 이런 부분에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잘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도당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현직 단체장과 지방의원 평가를 시작했으며 이날 실시한 단체장 보고 내용을 포함 여론조사와 의정활동 등을 종합해 13일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도 지방자치의 근본인 민생 중심의 행정과 지방소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견고한 지지율을 기반으로 전북 전역에서 낙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경우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점을 감안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강해 현역 의원과 단체장들은 이번 심사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산재 사고를 당했던 근로자가 일터로 돌아가 다시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을 때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은 심리적 재활은 물론 안정적으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2017년도 맞춤형 통합서비스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재활사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한편 맞춤형 통합서비스는 잡 코디네이터가 산재 노동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와 직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요즘 취업이 어려워지자 졸업을 미루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경상남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내 대학들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경남 대학취업지원위원회는 지난 8일 기업 트랙 사업 발전 방향과 취업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경남형 기업 트랙 사업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대학에서 교육 후 취업과 연계하는 고용 창출 지원 사업인데요. 각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에 적합한 대학교가 기업과 상호 협약을 맺으면 도에서 채용 장려금과 금융 우대 제도 등으로 지원합니다. 대전광역시의 수건 사업으로 호남선 고속화 사업이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확보하면서 시동이 걸렸습니다. 대전광역시는 타당성 용역비 1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호남선 고속화 사업은 가수원에서 논산 굴곡 구간의 선형을 개량하여 고속화하는 사업으로 총 4,59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국책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이 이루어지면 시간이 10분 단축돼 서대전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유권 해석 관련 전산 자료를 내고장 알림이 누리집에 공개합니다. 앞으로 추가 자료를 등록해 지자체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국민 편의를 높일 계획인데요. 이로 인해 내고장 알림이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해석 자료를 쉽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는 경제 단계 등 1, 2단계 법령 유권 해석 자료 구축 사업이 완료됐는데요. 내년에는 문화, 복지, 행정 등 사회 분야 3단계 법령 유권 해석에 대한 구축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대입 전형 기간에 맞춰 학원들의 허위, 과장 광고와 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오늘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전국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점검 대상은 입시 예능학원과 입시 컨설팅학원 등 전국의 330곳입니다. 교육부는 이들 학원이 허위, 과장 광고를 하고 있지 않은지, 교습비를 게시한 것보다 더 많이 받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